안녕하세요. 경영원론 3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기업의 외적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 오늘은 기업의 내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내부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을 수립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내부 환경이라고 보면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주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주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업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면서, 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냐면은 기업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면서 어떤 한 사람이, 투자한 사람이 그 기업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따라서 투자한 사람과 그다음에 경영하는 사람을 분리를 함으로써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죠.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이러한 그 주주들의 투자로서 이루어집니다. 주주라고 얘기하면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부분만의 유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주들은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지만은 매 2년마다 이사회를 통해서 뭐죠? 경영인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따라서 2년간의 경영 성과를 보고 이 사람을 계속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그 다음에 경영이 분리된 형태로서 유한 책임의 어떤 투자에 대한 유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뭐죠? 기업의 내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업원을 어떤 사람들은 내부 고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고객과 직접 만나는 프론트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이거든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고객들에 대한 우리 회사의 어떤 첫인상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 종업원이 행복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죠?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업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그 관리의 그런 포인트로서 경영자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조 같은 경우를 어떠한 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로서 인식을 하고 종업원들한테 동기부여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마치 내 회사처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때 결국 어떻게 되죠? 종업원이 신나야, 종업원이 즐거워야지 그 기운이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그 종업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보기 때문에 종업원이 어떠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과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성과 분배를 통해서 이 회사가 나의 회사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뭐 서로 나눠준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굉장히 중요한 내적 요인이 되고, 또 하나가 뭐죠?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도 종업원 중에 한 명이죠. 종업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경영자는 일반 종업원이랑 다르게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경영자가 목표를 달성하기엔 뭐를 결정합니까?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전략을 수립을 통해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죠? 경영자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경영활동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경영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경영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리더십. 그럼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결국 리더십이라는 거는 모든 구성원들, 종업원들로 하여금 한쪽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뭐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리더십
1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한 회사에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100명이 생각하는 게 취향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의 접점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의 접점이라는 게 뭐죠? 고객이, 기업이 지향하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지향하는 목표로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변화시켜서 한 군데로 하나의 목적으로서 다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기업의 성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에서 이 회사가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 그 회사의 수위, 경비 아저씨가 되겠죠.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회사의, 당신 회사의 어떤 그 목적이 뭐냐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사장실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당신이 생각하는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장이 대답하는 기업 목표랑 경비가 생각하는 기업 목표가 같을 경우에는 그 기업은 틀림없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사장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구성원 전체한테 전달이 돼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고 그랬을 때 뭐죠? 경영 성과를 높게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경영 목표 달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다음 기업의 내적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직 문화라는 얘기예요. 조직 문화. 조직 문화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적 내부 환경입니다. 이 조직 문화라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죠?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유된 가치관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조직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뭐를 결정하냐면요. 업무 처리 절차를 결정을 해줘요. 업무 처리 절차를 결정해 줍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뱀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겠죠. 그것이 조직 문화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현대 회사, 현대그룹, 현대건설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 그룹의 회사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두 개 회사가 뱀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요?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현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뱀이 들어왔다. 그러면 먼저 뱀을 때려잡습니다. 때려잡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기업 문화가 어떻게 되죠? 일단 행동이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마 일을 처리합니까? 뱀이 들어왔다. 그럼 뱀의 모습을 보고 이 뱀이 독사인가 독사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고 독사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독사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죠?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업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고 이러한 기업 문화가 나와 맞을 경우에는 내가 업무 처리하는 것이 쉬울 것이고 이러한 기업 문화가 나의 적성과 다르면은 굉장히 그 회사에서 살아가는데 경영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업무 처리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러한 업무 처리 절차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조직 문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내적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업의 그 환경 요인의
판매 시장이라든가 자본 시장이라든가 노동 시장이라든가 구매 시장 이런 것들 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판매 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매 시장 같은 경우는 뭐랑 관계가 있습니까? 구매 시장 같은 경우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받는가, 특히 이제 원부자재를 어떻게 제공받는가라는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종업원들이 어떠한 종업원들이 요즘에 우리 회사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정적인 자본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죠. 정치 환경에 대한 얘기죠. 정치 환경이라는 얘기는 뭐 법률적인 환경, 그다음에 행정 체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된데, 이런 거는 정부가 기업 활동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업 활동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타다이죠. 타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정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타다가 영업 활동이 할 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그 정치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환경. 경제 환경은 이제 거시적인 환경인데,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비자, 그 다음에 경쟁자, 그다음에 공급업체가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영향 주는 것이 경제 환경이죠. 그죠? 지금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제 환경이 우리 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 환경이에요. 사회 환경. 이거는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경제단체, 언론단체, 종교단체, 교육제도, 이러한 것들이 경영활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구 증가율.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그 경영활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실버 산업이 많이 중요하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회 환경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한 크기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큰 마트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편의점이 훨씬 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러한 그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회사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의 방향이 뭐가 될 수가 있다? 결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환경에 대한 얘기는 뭐죠? 조직 구성원의 내적 태도예요. 조직 구성원. 네. 요즘에 조직 구성원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종업원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종업원에 대한 그 회사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랑 많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회사를 들어갈 때는 평생 이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그거는 늙을 때까지 한 직장에 가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직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직보다 뭐가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2번, 3번 이직하는 거는 뭐 굉장히 쉽게 별로 심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종업원들의 마음 상태가 변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했을 때 그 종업원들도 어떤 사기양양이 된 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누구한테 전달이 됩니까? 고객한테 전달이 돼서 경영 성과를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 환경이죠. 윤리 환경. 윤리의식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라든가 목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나빴던 것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고 또 경영 그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일회용 같은 거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버려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너무나 많이 그런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이 커다랗게 대두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뭐죠? 일회용품을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그 쓰레기도 뭐 분리수거를 하고 그러한 그 새로운 형태의 그 정신적인 가치가 우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커피점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먹을 때 가능하면 일회용을 덜 쓰고 그다음에 빨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플라스틱을 안 쓰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새로운 그 사업 중에 하나가 택배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물 같은 거 이제 많이 사 먹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플라스틱 통에 갖고 플라스틱 통에 이제 배달이 되고 그랬을 때 이 플라스틱 통이 결국 뭐죠? 사회 환경에 주된 사회 환경을 그 망가뜨리는데 주된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편리함 뒤에 쫓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 보고 그것을 우리가 편리함만 우선시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자연환경. 자연환경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우리가 봄만 되면 겪는 어떤 황사현상,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인간이 자연을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뭐 개발을 하고 개발이란 미명하에 자연을 훼손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뭐죠? 다 길게 보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황사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싱크홀이라 그랬죠. 이 뚫어지는 거, 그 뭐지 땅이 갑자기 꺼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지하에 길들이 많이 나서 그 길들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 뭐죠 이게 포장이 많이 돼가지고 맨 흙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류 순환이 잘 안 되고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과 어떻게 하면 친화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소비자가 그 기업을 인식하는 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2절. 이해자 집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자 집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이랑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 경영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복잡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그 이해자 집단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해자 집단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집단들이 있고 특성이 어떤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이해자 집단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뭐 종업원, 노동조합, 공급자, 금융기관, 경쟁기업, 정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고객, 그 다음에 주주 이런 것들이 다 뭐죠? 기업에 영향을 주는 이해자 집단이고 이 이해자 집단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 이해자 집단으로는 뭐죠? 노동조합, 종업원이죠. 특히 우리가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적대적 노동조합이 있고 친화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하고 사측하고 항상 뭐죠? 대립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 5월 달만 되면은 주로 이제 빨간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들이 뭐 어디 가서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원래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갑과 을 관계에서 을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권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노동조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변형이 돼서 뭐 귀족 노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잘못된 방향으로 노동조합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그 사측과 적대적인 노동조합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같이 협력하는 그런 노동조합으로서 문화를 바꿔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경영에서 우리가 고려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주주. 주주라는 얘기는 뭐죠?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투자를 하는 사람. 주주가 그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영 성과로서 어떤 배당금을 받는 거, 주주가 주식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 차액을 받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주주의 그 많은 주주들이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경영 활동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이해자 집단,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죠. 고객이라고 얘기하면 기업이 만든 제품을 소비하는 집단을 고객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과거와는 다르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제품을 제공했을 때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성과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가장 중요한 이해자 집단이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끌고 갈 것인가를 많이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급자, 여러 번 얘기했죠. 원부자재를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부자재는 기업의 완제품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원부자재를 제공받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자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금융기관 있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자본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본을 조달받을 수가 있는데 이 자본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저리로서 제공받느냐가 경영활동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도 우리가 기업 활동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경쟁사. 경쟁사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자 집단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경쟁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선택권이 되는 거죠.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어떤 식으로 경영활동을 하느냐, 경쟁자가 고객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느냐를 굉장히 주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고객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부, 아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영 활동을 할 때 기업의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향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그 전략의 하나의 방법인 SWOT, SWOT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뭘 했습니까? 외부 환경 분석을 했고 내부 환경을 분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뭐를 찾아요? 기회 요인. 외부 환경에서 뭐를 찾냐면은 기회 요인, opportunity. 그 다음에 위험 요인에서 threat, 위험 요인을 찾고, 내부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 strength. 그 다음에 약점, weakness를 분석을 해서 이 네 가지 요인으로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적절하게 뭐죠?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SWOT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정리하면은 강점, 약점, 내부의 강점, 약점을 가지고 외부의 기회와 위험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동양이랑 서양이랑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보면은 우리 그 고전에 보면은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피지기가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적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외부 환경 분석이에요. 나를 안다는 게 무슨 얘기죠? 내부 환경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분석이 잘 되고 내부 환경이 분석이 잘 돼서 적절하게 전략을 수립하면 뭐 한다?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수학 분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경영활동에서 많이 나지만은 요즘에 많이 쓰는 전략이지만은 요즘에 선거철이죠.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도 수학 분석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 근데 여기서 주의될 것은 기회와 위험 요인은 뭐에 대한 얘기다? 외부 요인에 대한 이야기고 강점과 약점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내부 요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 위협, 강점, 약점, 그다음에 기회, 위협.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기업 외적 요인이고 이 부분은 기업 내적 요인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러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 X축이 뭐죠? 기업 내부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 Y축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 외부 요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통해서 몇 가지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4가지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점, 기회 전략이란 건 뭐냐면 강점, 기회 전략이란 건 뭐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이용을 해서 외부 환경, 기회 부분에 뭐죠?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확대 전략이에요. 기업을 확대해야 될 때 주로 우리가 SO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T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해서 위협을 피하는 전략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해서 위험 요인을 줄이는 전략을 우리가 WT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 SO 전략하고 WT 전략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SO 전략은 확대 전략, 그다음에 WT 전략은 축소 내지는 유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WO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해서 기업의 외적 요인인 기회를 공략하는 거, 활용하는 거를 우리가 WO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ST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이용을 해서 외부 위험 요인을 극복하는 거를 우리가 ST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기업의 외적 환경, 내적 환경을 우리가 뭐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이 SO, WO, ST, WT 전략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선택이 잘 됐을 경우 선택이 잘 됐다는 얘기는 뭐죠? 기업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 분석이 잘 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그 경영 환경의 어떤 불확실성, 복잡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원하던 어떤 경영 성과에 보다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기업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을 쭉 분석을 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른 전략을 도출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돼서 결국 우리가 원했던 성과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경영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이번 주까지는 그 경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경영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내적 환경, 외적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주부터는 그 경영 과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플랜 두 씨,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이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3주차 3교시 경영원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